진주가 나왔어요. 자연산 홍합에서. 이거 지금 제가 어저께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찍었는데 제가 너무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진주가요 주머니 낭 같은 데 쌓여 있었어요. 내장 사이에. 그때 뭔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주라고 의심을 하고 찍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카메라도 안 켜고 뭐지 하고 벗겨버렸어. 그랬더니 진주였던 거야 이게. 이미 늦었지. 그래서 뒤늦게 찍은 게 이제 좀 전에 본 영상인데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예전에 80년대였나 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한번 뉴스에 대서특필했어요. 한 시민이 자연산 홍합을 캐서 먹었는데 그 안에서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그 진주가 나왔다. 근데 진주도 그냥 진주가 아니라 흑진주였다는 겁니다. 그때 금액으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하여간 몇 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 진주를 팔아갖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몇 천만 원이면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나도 지금 혹시 일단은 색감이나 형태가 거의 이건 진주거든요. 그래서 금은방 가서 감정을 한번 해볼까? 그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흑진주가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기가 일단은 커야 한답니다. 보통은 이제 엄지손톱만 하면 진짜 좋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색감이 자연산에서 나오는 흑진주는 굉장히 희귀한데 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은색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청회색? 푸른 기운이 많이 도는데 제가 지금 약간 그래요. 지금 이게 오히려 반질반질하고 검은색에 가까운 것은 인공진주라고 하네요. 또 보니까 색감 광이 있어야 한답니다. 반짝반짝. 그래야지 가격을 높게 쳐준다고 하고 형태는 구에 가까워야 하고요.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표면에 주름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주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그냥 한 몇 년 더 4배로 뒀다면 분명히 흑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정평가를 한번 의뢰해볼까 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쪼그라들었어. 건포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진주는 한번 삶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먹기 위해서 산 거니까 당연히 그냥 삶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한 1,000원도 안 나오는 진주가 되려다 만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끝나네 푸닝으로. 나도 좀 진주 좀 팔아갖고 일확천금 왔나 했는데 허황된 꿈이었어요. 그래도요 이 자연산 홍합에서 진주 비스무리한 게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요게 저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징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언제나 이제 이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오로지 이 진주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 찍으려 했던 것은 요 자연산 홍합에 대한 이야기, 홍합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식, 담치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자, 이어지는 영상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도 이 박스 자체가 어디서 많이 봤죠? 여수시 특산품이라고 써있는데 여수에서 왔습니다.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팩이 녹지 않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홍합이 되겠습니다. 와, 뭐 이상한 부착 생물이 막 붙어 있어요. 야, 이거는 엄청 두껍다. 크기도 큰데 진짜 제 손바닥 길이네요. 딱 어른 손바닥을 충분히 가릴 만한 그런 홍합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홍합은 이름은 홍합이지만 홍합과에 속한 진주담치 또는 뭐 지중해 담치라고 하잖아요.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양식이 많이 되는, 보통 이제 밧줄에 매달아서 굴처럼 수화식으로 양식이 됩니다. 그럼 바닷물 속에 잠겨서 3, 4개월 정도 기른 다음에 출하가 되는 소위 양식 홍합이 되겠고, 제가 가져온 것은 자연산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토종 홍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참담치, 참섭이라고 부르고, 얘는 갯바위에 붙어서 사는데 못해도 수심 10m 이하에 붙어있기 때문에 머구리나 해녀가 직접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지만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도 클 뿐더러 가격도 좀 비쌉니다. 저는 이거를 1kg에 2만 원에 구매를 했고 택배비까지 하면은 한 2만 4, 5천 원 정도 되는데 재보겠습니다. 이게 자연산이라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1kg에 3마리부터 10마리까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얘는 굉장히 무겁고 얘는 또 굉장히 가벼워요. 한 5마리에 1kg? 4마리? 4마리 한번.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400g 넘어요. 자, 3마리. 얘는 무거워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넘어가죠. 이거 빼고 이 무거운 거 하나 넣자. 그러면 947g, 3마리에 거의 1kg입니다. 다 하니까
다 해볼게. 다 진짜 무겁다 얘가. 안 보이는데 에란데 5kg 넘어가는데? 이게 5kg까지만 잴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제가 가져온 게 3마리 3미짜리입니다. 3미짜리에 이 정도면 이제 특대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지난 시간에 2년 됐죠? 그때도 제가 홍합 한번 다루게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가 홍합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겨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겨울에 홍합을 사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진주담치죠, 알맹이가 작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홍합의 제철은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자면 겨울은 겨울인데 겨울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11월부터 1월까지가 한 전반부, 겨울이 기니까. 그리고 1월부터 한 2, 3월 초봄 직전까지를 후반부라고 했을 때 홍합과 굴은요 후반부가 제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한번 찾아 검색해 보니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많이 쓰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쓰게 되면 복사 붙이기를 해서 이게 인터넷에 막 퍼집니다. 그래서 홍합의 제철이 언젠가라고 검색하면 10월에서 12월로 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거 말고 이제 양식 홍합 있잖아요. 지중해 담치 같은 경우는 초여름쯤에 치패를 붙여서 양식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3, 4개월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출하해서 먹을 만큼 자라는 거죠. 그때가 10월, 11월. 이때부터 출하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양식 홍합의 제철이 10월에서 12월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는 좀 알이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홍합이 여러 군데서도 양식이 되지만 가장 많이 양식이 되는 곳이 마산 앞바다, 진해구 쪽이죠. 자, 근데 진해 이제 좀 있으면은 뭐가 있죠?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진해, 마산 이 남도 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벚꽃이 필 무렵, 이때 홍합과 굴이 알이 꽉 차고 영양가도 가득하고 가장 맛이 좋을 때라는 거. 그래서 한 2월, 3월, 늦으면 4월 초까지. 왜냐하면 얘네들 산란기가 이제 봄이거든요. 초봄에서 봄 그 언저리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한겨울에 영양분을 가득 응축하고 있을 때, 그래서 1월도 좋지만 2월, 3월로 갈수록 알이 더 튼실해진다. 제가 얼마 전 보니까 마산 어시장 한번 갔을 때 깐 홍합살 많이 팔아요. 눈으로 직접 알맹이 크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사시면 되게 좋습니다. 진짜 그거 넣고 끓이면 조미료 안 넣어도 돼요. 감칠맛이 확 우러나는 그런 홍합 국물 있죠.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원래 한반도에 자생하던 녀석이죠. 이게 이제 지중해에서 온 지중해 남치에 밀려서 얘들은 먼 바다로 점점 들어간 거죠. 그래도 얘도 보면은 해마다 이맘때쯤 많이 채취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많이. 양식 홍합에 비해서는 미미한 양입니다만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자연산 홍합이라고 치면은 쇼핑몰에서 판매될 정도로 그래도 꽤 채취가 되니까 요거 꼭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연산 홍합 한번 쳐서 구매해 보세요. 가격은 킬로그램당 요 크기에 따라서 제각각인데 저렴한 것은 킬로그램당 한 7,000원. 그럼 한 10개 이상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큰 거는요 킬로그램당 2만원. 보통 한 중간이죠. 12,000원, 13,000원, 15,000원. 이때 가격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용도에 맞게 크기를 선택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홍합은 왜 회로 안 먹어요? 괜히 찝찝하잖아. 홍합 먹고 탈날까봐. 근데 여러분 정작 지중해 담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 이태리 있죠. 프랑스, 스페인 쪽은 홍합뿐만 아니라 이 조개류를 회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걔네들 산낙지는 진짜 안 먹거든. 또 회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카르파치오 형식으로 된 건 먹고 홍합도 살아있는 건 먹어요. 신선할 때. 뭐 비록 이건 이제 지중해 담치는 아니지만 자연산 홍합 회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좀 얘들 살아있을 거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입이 버블레 벌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갓 죽은 것은 상관없는데 냄새 맡고 약간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구리에 항상 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족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끈끈한 단백질 성분을 분비하면서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밧줄이며 뭐 갯바위며 이런 데 붙어 사는 거거든요. 이 족사가 얘네들한테는 생명줄입니다. 이 족사를 자르거나 탁 꺾어버리면 얘는 죽어버려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거 홍합 보관하실 때는 이 족사를 떼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루 이틀은 너끈히 살아있습니다. 그건 당장 못 먹어도 내일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족사를 끊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바로 먹어야 돼요. 요거 이제 회로 먹으려면 이게 철이 있어요. 겨울에 가능해요. 그리고 홍합이나 굴이 다 그렇듯이 바닷물이 가장 차가울 때 그때가 제일 영양분이 응축되고 맛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11월, 12월? 육지는 차겠죠. 근데 바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 정도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 수온이 가장 낮을 때가 음력 2월, 2월부터 3월, 4월 초까지 이때가 수온이 가장 낮아요. 지금이죠 이제. 그래서 이때가 철이라는 거. 자연산 홍합은 제가 회로 먹어보는 게 처음이긴 한데 뭐 못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따 회로 한번 먹어보겠고, 그리고 나머지 준비된 음식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연산으로 하셔야 되고 양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면 겨울에 홍합을 먹어야 할 이유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손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먹었을 때 잘못하면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회로 먹으려면 이게 철이 있어요. 겨울에 가능해요. 겨울에만. 갑자기 안면에 마비가 오는데 지금.